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밤중 폭우가 끝나니 이제 또 폭염이 찾아옵니다. 일명 씩도 없었던 줄로 알았던 장윤기와 피해 여고생이 사전에 장윤기가 그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나왔습니다. 전당대회와 보안 수사권 폐지 이슈가 맞붙으면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범여권 내부 상황 준비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밤사이 폭풍처럼 쏟아진 비가 그치자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 최고 기온 37.8도, 그야말로 폭염입니다. 오락가락 이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인지 더 덥게 느껴집니다. 첫 소식 정경은 기자입니다. 더위에 상하진 않을까 새우 위에 얼음을 끼얹고 물줄기로 바닥의 열기를 식혀봅니다. 날 더우니까 얼음 많이 들지요. 얼음값이 배로 들어요. 올 여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던 포항의 수산시장. 선풍기 부채질로 더위를 식혀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장에 나오시는 손님들이 여기가 너무 한증막 같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가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최고 기온이 37.8도까지 오른 대구. 찌는 듯한 열기에 수영장은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물폭탄을 쏟아내고 한반도를 빠져나간 뒤 영남과 영동 지방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경주가 37도 이상, 삼척은 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동남쪽에 유독 폭염이 쏠린 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입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남서풍이 불어오며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북권은 35도, 경남권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수도권은 오늘 상대적으로 선선했지만 내일 다시 체감온도 30도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수도권엔 간밤에 비가 쏟아졌지만 장마철인데도 남부지방은 비를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북 청도군 운문댐이 오늘부터 가뭄 심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의 주요 용수원인 운문댐입니다. 푸른 물줄기 대신 거대한 모래벌판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바닥 흙은 바싹 말랐고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뭄 대응의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지역에 비가 적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린 비는 평년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입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으면서 저수율은 현재 2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이번 장마가 시작된 이후 내린 비는 단 0.1mm에 그칩니다. 지금 말라가시 보세요. 다 갈라질락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 고추도 다 시들어지고 옥수수도 지금 다 말라가지는 거예요. 열지도 안 하고 너무 가무니까 콩도 안 나. 콩도. 아직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당국은 인근 금호강 하천수를 대체 공급하는 등 비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인근 댐 사정도 비슷합니다. 안동댐과 이마댐, 그리고 하류 부근의 밀양댐과 영천댐까지 모두 가뭄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레 대구 경북에 장맛비가 예보됐지만 20에서 60mm에 그치면서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시작했습니다. 군함 20척과 군용기 수백 대를 앞세워 대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 오전 5시를 기점으로 이란을 향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사흘 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이에 맞서 역봉쇄에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작전 중인 에이브러햄 링컨호 사진과 함께 현재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양쪽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 국가들이 통행료를 대신해 무역과 투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Gulf states are going to invest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at was very satisfactory to me. 트럼프 참모진 사이에서도 트럼프의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구상이 미국이 불법이라고 비판한 이란의 해협 통행료 징수 주장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보다 먼저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한 이란은 셔틀선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선, 해협을 우회해서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거든요. 이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몬바사 비호와 알바히아호입니다.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주는 단거리 운항 전문 유조선, 이른바 셔틀선입니다. 이들 선적은 현지 시각 어제 호르무즈 해협 남측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선원 등 2명이 숨지고 14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So we conveyed our strongest protest with the Iranian side on this particular matter. 이 셔틀선들은 그간 미국 측의 보호 아래 오만 연안에 인접한 오만 항로를 이용했지만 이란이 차단한 겁니다. 셔틀 운항으로 반출된 원유는 이달 기준 하루 약 350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극소수의 선주가 위험을 감수하고 옮겨와 전 세계 원유 생명줄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해를 입은 몬바사 비호가 한국 장금상선 소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은 장금상선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에 재임대한 것으로 실제 국내 업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이란을 향해 다시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발전소와 교량, 그러니까 다리를 날려버리겠다. 이 다음 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이런 단서를 달았지만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함정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목표 지점들이 차례대로 폭발합니다. 나흘 연속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호르무즈 인근 해안 지역 시설 수십 곳을 7시간 이상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이란에서는 군인 7명을 비롯 3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message was delivered? You better make a deal. You're not going to have anybody left.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접촉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주 발전소와 교량 등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동의 미군 시설을 표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은 겁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에서 지속적인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اسلامی ایران اولین کشوری نخواهد بود که با این اقدامات جنایتکارانه آمریکا تقاضا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협상 재개의 실마리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단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그 정황이 나온 건데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장윤기의 주장이 송두리째 뒤집힐 수 있는 단서입니다. 홍재 기자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검거 이후에도 피해자를 노려서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단 겁니다. 오늘 공개된 경찰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훨씬 이전부터 여고생을 알았을 흔적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직후 수사팀이 압수한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분석한 결과 살해한 여고생을 범행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고생의 존재를 장윤기가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런 정황을 광주 광산경찰서 초동수사팀도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동기,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추후 수사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걸로 드러나면 경찰의 부실 수사 책임 논란은 물론 장윤기의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건 이 부실 수사 의혹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스토킹 범행과 이번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건데요.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게서 윗선 지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감이 여고생 살인 사건과 장윤기가 성폭행했던 외국인 여성 스토킹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윗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박 경감의 직속 상관인 광산경찰서 당시 형사과장과 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적용할 혐의인 죄명을 판단하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장의 당시 직속 상사였던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장에게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적용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수사팀장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오늘 광주지검은 광주경찰청 지휘부에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려고 광주경찰청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이 수사팀장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수사가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그랬던 건데요.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중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수사팀원에게 지시한 사실을 최근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 삭제 지시를 받았다는 휘하 수사팀원의 진술이 잇따르자 결국 시인한 겁니다.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장 영상을 검찰에 추송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박 경감은 정년 퇴임이 2년 남았는데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게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이 일반 살인죄로 넘긴 장윤기에 대해서 검찰이 성폭행 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자 부실 수사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살해에 쓰인 흉기를 찾으려고 집중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처음부터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범여권 이 내부의 노선 투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2007년 그러니까 20여 년 전 국회의원이던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정치 활동을 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송영길 의원이 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을 깔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잘 참고 잘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깔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가 정통 모임을 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재명 변호사와 당시 변호사였죠. 그리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지지 모임 당시 의원이던 정 전 대표가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였던 걸 소환하며 명청대전을 부각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된 만큼 좀 깔본다.
대통령으로서 존중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평택 공천을 후회한다고 말한 것도 직격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내가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비유가 좀 거시기. 아니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 신청계는 발끈했습니다. 명청 갈등 이러는데 저는 이 용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그로테스크한 언어 생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잘 참고 잘 견디겠다며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20여 년 전 일까지 꺼내는 등 전당대회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주요 국면마다 권력의 힘으로 이른바 명픽 후보를 띄우고 있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고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한 친명 의원은 저주의 언어라며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멈춰라. 국민과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유 작가를 향해 격분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 하고 있다며 이른바 명픽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장, 국회의장, 민주당 대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것은 만인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대통령을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에 비유했습니다.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 이에 대해 한 친명 의원은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왜 이러냐고 했고 다른 친명 의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뉴스만 보고 착각하고 있다고 유 작가를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범여권 의원 간의 신중론과 강경론이 충돌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범여권 의원만 참석한 오늘 국회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요구합니다. 보안 수사권은 폐지를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서두르면 안 된다는 민주당 온건파 의원 우려가 터져나오고 정성호 장관도 힘을 보탭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이런 것들 제대로 반영 안 하면요.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나열하며 압박했습니다. 명단 띄워주세요. 박균택, 김남희, 김동아, 손솔 네 사람이 만약에 존치를 주장하면 반면 한 온건파 의원은 보안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몇 차례 더 발생하면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매우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여 커뮤니티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여권 내의 보안 수사권 이슈가 당심을 강조하는 강경파와 민심을 강조하는 온건파 간의 세대 간 대충돌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레버리지와 관련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7개월 만에 생중계 부처 업무복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공직장 기강 잡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다 들어놓으면 좋겠는데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최근 술자리 갑질 의혹으로 사망한 여성 소방관을 염두에 둔 듯 작심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젊은 이성의 직원이 놀이기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에요. 감당이 어려운 빚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빚 탕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부러 안 갚는 사람이 있겠냐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건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좀 엄격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뭐 이런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무차별 빚 탕감은 성실하게 갚아온 국민에게 허탈감을 남긴다며 정의도 공정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혜경 여사가 지난주 몽골 순방 중에 몽골 대통령과 악수를 한 뒤 손을 털었다는 의혹을 영상과 함께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허위 영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실제 어떤 상황인지 전체 영상을 봤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틀 전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주 몽골 순방을 갔던 김혜경 여사가 전통 활쏘기 행사에서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툭툭 털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 세금 쓰고 몽골까지 가서 손 탈탈이 뭡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악수 이전 상황을 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활시위를 당겨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손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손을 터는 장면만 짜집기해서 당시 영상을 보면 악수 전 김 여사는 몽골 전통화를 힘을 주어 여러 번 당겨봅니다. 강한 장력에 머쓱한 듯 웃음 지으며 화를 다시 건네주고 오른손을 텁니다. 이후 몽골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고 악수가 끝난 뒤에도 손을 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청년들을 불러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왜 2030이 민주당에서 돌아섰는가? 거침없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2030 세대가 민주당을 외면하는 이유를 짚어보는 국회 토론회.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암흑기에 돌입하는 구단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황금기에 돌입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지금의 민주당의 청년 관련된 대응이 그 악순환에 좀 빠져 있다고. 민주당은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안 제시 없이 사과만 한다며 데이트 폭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다짜고짜 사과를 합니다. 어른들이 미안해. 이거를 15년째 거의 데이트 폭력입니다. 20대 남성을 적대시하고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 게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페미니즘 정책을 했다. 그러면서 20대 남성을 적대적으로 했다라는 거고 자기들은 다 사실은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 못해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 현금성 지원금 투하를 멈추고 본질에 집중하란 일침도 가했습니다. 지금껏 정치권이 한 일은 그런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지원금 투하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 돈 세금입니다. 전혀 곱게 안 보이는 거죠.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야권에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얘기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당장 복당은 쉽지 않다. 당내 주류 당권파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법적으로 부당성을 인정받겠다. 한 의원의 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당 쇄신과 보수 재편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5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복당 불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계엄해제를 주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국민의힘을 사지로 몰아놓고 나는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당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거부감이 감지됩니다. 대표의 가족이 지금 익명 게시판에 들어와가지고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 대표나 당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레카들은 배제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친한계는 복당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복당 확률은 99%다.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승률보다도 10배, 100배 높다. 한 의원의 징계 요록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카드도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솔루션이 있고 법적 솔루션이 있어요. 김종혁과 배현진은 법적 솔루션을 통해서 깔끔하게 끝났어요. 법적 솔루션도 아직까지 유효해요. 한 친한계 관계자는 윤리위가 친한계 의원 무더기 징계를 단행한다면 한 의원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단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곳이 있습니다. 충주시장 선거였는데요.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 처음으로 오늘 투표지 재검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봉인된 투표함이 하나둘 검표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에게 124표 차로 패한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무효 소청을 신청하면서 재검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전국 처음으로 진행되는 재검표입니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세요. 맹 전 후보가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을 요구하며 재검표를 막아선 겁니다. 저게 내란이. 자, 가겠습니다. 저게 내란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선관위 퇴거 경고에도 자리를 지키다 결국 강제로 퇴장당합니다. 맹 전 후보 측 참관인들도 현수막을 들고 투표함 개함을 막아서면서 재검표는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이번 재검표 대상은 지난 지방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10만 8천여 장입니다.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무효표 수가 2,200여 표에 달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검표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당락이 뒤바뀌게 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집 앞에 정류장을 두고 몇 정거장씩 거슬러 가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야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길마다 반복되는 전쟁, 경기 남부권 시민들의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권경문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 2, 1, 0. 이제 못합니다. 다음 것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친구한테 갔는데 또 지훈이 차도 못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없어요. 예상대로 허탕입니다. 서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는 거. 연속이니까. 그리고 깜빡이 싸네. 이거 안 되는데. 어디 가려면 엄청 일찍 나와요. 예를 들어 뭐 9시면은 뭐 6시 반이나 7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먹어요. 출근길 직장인은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집 앞 정류장 포기하고 차고지 방향으로 거슬러 갑니다. 빈자리 찾는 방법입니다. 저희 집이 원래는 여기거든요. 아침에는 웬만하면 못 자요. 전 정류장으로 다 돌아가요. 버스 타기 위해 온갖 것을 탑니다. 이 킥보드도 그런 용도입니다. 원래 이 정류장을 쓰세요? 아니, 위에서 내려왔어요. 매일 아침에 좀 진땀이 나시겠어요. 맞아요. 여의치 않으면 다른 버스 타려고 또 다른 데도 이동하고. 퇴근길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늘어서는데 좌석수는 계속 0입니다. 얼마나 기다리시고 타시나요? 40분만 타시고. 원래 좀 이렇게 많이 기다리셔요? 시간 때는 1시간. 지금 타실 수 있나요? 자리 없다고 하시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출근길처럼 또 거슬러 갑니다.
폐차하기 전부터 버스 미리 타버리는 겁니다. 동탄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 광역버스 만차율은 24.35%로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을 이렇게 부릅니다. 발걸음 돌리시는 건지. 일단 내려가야 돼. 오늘 유난히 안 잡히네. 시원하죠. 굉장히. 국토부는 경기 남부권 광역버스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의 속도입니다. 정차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편성을 할 때 항상 적게 편성을 하다 보니 재원이 없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전쟁 같은 출퇴근길이 일상이니 말입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 채널A라고 방송국에서 지금 타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네, 주택가 건물 옥상에서 가스통이 로켓처럼 날아다니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염 때문에 팽창한 가스가 한꺼번에 분출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상에 놓여있던 파란색 가스통이 솟구쳐 오릅니다. 가스를 분출하며 이리저리 날아다니더니 건너편 건물 외벽과 부딪힌 다음 건물 아래로 떨어집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를 휩쓸고 다니며 계속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용접용 고압 가스통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출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크기 1.5m, 수십 킬로그램 무게의 금속 가스통이 행인을 덮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스통이 부딪힌 건물 외벽 타일은 이렇게 깨져서 떨어져 나갔는데요. 지금은 임시로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건물 때리고 밑에서 막 솟아나가지고. 전문가들은 폭염 영향으로 팽창한 가스가 결함이 있는 밸브로 한꺼번에 분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기계적 결함이 우선이었을 거고요. 온전치 않은 밸브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터진 거겠죠. 경찰은 가스 분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최근 성수대교 진입 램프에 9cm 높이의 단차가 발견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한 광고 전문가가 여기에 척추가 끊긴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을 붙여놓고 정밀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속은 어떨지 모른다는 건데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한강 성수대교 진입 램프, 안전모를 쓴 남성이 걸어 올라갑니다. 진입 램프 옆쪽 방호벽 좌우로 사람 전신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길게 붙입니다. 램프 방호벽에 생긴 단차 틈을 따라 척추 부분을 뚝 끊어버립니다. 사진 옆에는 속을 봐야 보인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9cm 높이의 단차가 발견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지점입니다. 광고 전문가인 남성이 단차 발생 부위에 대한 정밀 안전 검사를 요구하며 벌인 게릴라성 캠페인입니다. 마치 척추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줘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자. 앞서 서울시는 치마량 차이로 단차가 생겼지만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당일 바로 제거돼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성수대교 남단 단차 발생 지점은 여전히 9cm가량 벌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파괴 지표 투과 레이더 검사도 이미 했다며 안전성엔 문제가 없고 단차가 더 심해지면 추가 검사를 해 집안의 치마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위험하게 다리에 진입해 사진을 붙인 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모텔 연쇄 살해범 김소영이 법원에 낸 황당한 글이 유족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헤집었습니다. 남성 2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범죄자 신상 공개로 자신의 꿈이 무너졌다고 한탄하는가 하면 범행 직후 태연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담았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모텔로 유인한 남성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살해한 김소영. 최근 법원에 낸 자필 답변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소영은 신상 정보가 공개돼 다 포기하게 됐다. 지금은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적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 지인과 함께
태연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담겼습니다. 숨진 남성 유족들이 3천여만 원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걸 두곤 부당하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거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너무하다며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소영의 이런 모습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2차 가해라고 느껴질 정도로 분개하고 참담한 심정이십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소영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청주시의원이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출마를 강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인적도 뚝 끊겼습니다. 경찰이 청주시의회 최모 의원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이 담배를 사준다는 식으로 중학생에게 접근했고 숙박업소와 차량에서 두세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이한테 이렇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그런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입고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 진행한 거고요. 경찰은 지난 2월 피해 중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 전인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했습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선거를 완주해 당선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공식 사과했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전화기를 꺼놓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선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지난밤 요란한 빗소리와 바람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세찬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짧게 왔지만 하천은 범람했고 상가와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우산을 똑바로 들고 있기 어려울 만큼 세찬 비가 내립니다. 강풍까지 불자 비가 가로 방향으로 몰아칩니다. 맹렬하게 쏟아지는 빗줄기에 하천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흙탕물로 변했고 주변 산책로와 지하차도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밤새 서울 강북구에 133mm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강원 화천 광덕고개 등에 100mm를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화도와 파주에도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몰아친 빗물에 저지대 상가 등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물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불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선술 결혼 없이 2, 3분 사이에 그냥 물이 밀고 들어와서 문 닫고 다 뜯어내고 다시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하철 역사 천장도 폭우를 이기지 못해 승강장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북부를 강타한 태풍 바비가 소멸되면서 남긴 비구름이 물폭탄을 쏟아낸 뒤 오늘 새벽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태풍급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지난밤 수도권 곳곳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가로수 그리고 부서진 시설물 파편들이 이 전력망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윤지우 기자입니다. 가로수가 전신줄을 덮쳤습니다. 밤사이 몰아친 강풍에 못 이겨 쓰러진 겁니다. 서울 봉천동 인근 900여 세대엔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고기는 완전히 녹아버렸고 애써 만든 반찬은 쉬어버렸습니다. 쉬었다. 휴대용 선풍기가 더위를 식힐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 열어보니까 다 캄캄해. 어머 웬일이냐 정주환 됐구나 하고.
아침까지도 전력 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날이 밝아도 집안은 한밤중처럼 컴컴합니다. 주민들은 무더위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2시 반에 깨가지고 꼬박 샜어요. 한숨도 못 자고 여기 앉아서. 주민센터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전으로 주민센터 민원 업무도 중단되면서 주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초속 19.6m 태풍급 바람에 정전 피해가 발생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선 상인들이 손전등에 의지해 밤을 보냈습니다. 삼성동과 역삼동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도 쓰러진 나무가 전력 공급을 끊으면서 건물 곳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경기 시흥에선 강풍에 날린 물체가 전신주에 부딪혀 950여 세대에 전력이 끊기는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낙석과 시설물 붕괴도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져 주차된 차량과 놀이터를 덮쳤고 이 강풍을 이기지 못한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서 정서환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야외 주차장 위쪽 야산에서 바위가 떨어져 차량을 덮친 겁니다. 바위에 직격당한 검은색 SUV 지붕 위에는 돌덩이가 남아있고 주위에도 커다란 바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위가 떨어지면서 옹벽 위의 울타리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119에는 벼락 소리가 들리더니 바위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너무 크나큰 소리가 쾅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베란다에 뛰쳐나왔어요. 옹벽 위쪽 놀이터에도 바위 덩어리가 덮쳤지만 새벽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린애들 많이 오는데 혹여나 낮에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죠. 소방은 바위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출입 통제선을 쳐놨습니다. 구청은 밤새 몰아친 강한 비바람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바위가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오늘 아침 빌라 건물 외벽 벽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차량들을 덮쳤고 가스관도 부서져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인천에서도 빌라 건물 외벽 패널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콘크리트 속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사고 당시 인천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었는데 보양식 챙겨 드셨습니까? 내년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올해가 합법적으로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초복인데요. 이 보신탕 거리 풍경은 어땠을까요? 장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 초복날 점심시간. 30여 년 동안 복날이면 발 디딜 틈 없던 보신탕집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빈 테이블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 이거 뭐야 이게 잔뜩 물건만 갖다 놓고 말이야. 오늘은 더 이분이 많이 갖다 놨어. 이제 2물, 4인물 팔았어. 내년 2월부터 개고기의 사육과 도축,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때 보신탕집 22곳이 줄지어 모여 있었던 골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보시는 것처럼 조개 전문점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60년째 이 골목을 지켜온 식당도 폐업을 고민합니다. 일할 좀 정신이 없이 바쁠 때거든요. 근데 이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아쉬운 지금 일자리 인력도 똑같나? 올해 12월까지만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건 곳도 보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할 수 없죠. 그냥 시대에 맞춰서 하는 대로 비슷지. 먹어보면 되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먹은 거지. 굳이 음식인 걸 갖다가 업으로 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내년 법 시행 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주목받았던 국산 무인항공기 오늘 첫 시연 비행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 이렇게 멋지게 날아오르는 걸 기대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KU AM001 ready. 네, 우전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첫 공개된 도심 항공교통
일명 하늘택시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UAM 하면 출발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 UAM 출발! 하지만 힘찬 출발 신호에도 기체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잠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각해진 기술진들이 모여 이것저것을 확인해보고 다시 시연을 진행해보려 했지만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원인은 주변 방해 전파로 인한 통신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미래 교통수단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도 아쉬운 모습입니다. 비행을 못한 거는 좀 되게 아쉽긴 한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후 2시 반 다시 시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입니다. 네, 일본 여행 계획하신다면 양산이나 손선풍기 필수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쿄를 찾은 관광객들은 서울보다 더 덥고 습하다는 반응인데요.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일본 도쿄의 긴장. 더위에 지친 관광객들이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구에서 잠시나마 열기를 식혀봅니다. 생각보다 너무 더워요. 그냥 서울보다 조금 더 덥다고 생각했어요.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자 양산과 손 선풍기는 필수품입니다. 너무 습하고 땀이 계속 나서 이게 계속 걸어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건물 안에 있으려고 해요. 이렇게 그늘이 없는 곳에선 기온이 38.5도까지 오르는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계속 흐를 정도입니다. 도쿄엔 오늘 처음으로 온열 질환 경계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7명이 숨지고 4,500명 넘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今の段階でこの暑さだったらちょっと心配。40度超えが何日も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本当にちょっとね体力もつけとかないといけ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무더운 날씨에 도쿄도청은 직원들에게 여름철 반바지 근무를 올해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最初はなんか難しいっていうか慣れないところもあったんですけど、何回か来たりとか、あと日が経っていくにつれてちょっと慣れてきて。 후쿠오카와 오사카 등 한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도 최고 기온 34도에서 37도를 기록하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미국도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으로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서부는 4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억 명이 폭염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더위에 지친 불곰이 주황색으로 된 얼음 간식을 연신했습니다. Ice pops, and we'll put fish in there, we'll put fruits in there, we'll put veggies in there, freeze it up a couple nights, and then we'll give it to them on a nice hot day like today. 콜로라도에서는 저수지 물이 줄어들자 물고기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낚시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폭염이 동부로 확산하며 미국 전역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부 몬태나주 기온은 44도까지 치솟았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도 42.8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폭염은 열돔 현상이 원인으로 고기압의 정체로 인해 뜨거운 바람이 갇히면서 찜통 더위가 발생하는 건데 이 현상이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부로 이동하며 약 1억 명이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DC는 한낮온도 38도, 뉴욕은 39도, 필라델피아는 41도 넘게 치솟았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이번 주말 이후 폭염이 누그러지겠지만 서부 산악지대는 이달 내내 더위가 계속될 걸로 예상합니다. It's also going to last a long time, as it might actually persist for much of the month of July.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미네소타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폭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쿠바 상공에서 작전을 해온 한 대 3천억 원짜리 미 해군의 최신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어제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 중부 지방을 다녔는데요. 뭘 보러 왔을까 관심이 쏠립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트라이튼이 한반도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안산 상공에 진입해 강원도 홍천 사이를 오후 2시까지 5차례에서 6차례 오갔습니다. 트라이트는 해상과 지상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최신 무인 정찰기로 최근 미군 주요 작전에 예외 없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쿠바를 압박하던 시기 쿠바 상공에서 활동했고 비슷한 시기 이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임무 수행 후 복귀하다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약 3천억 원으로 알려진 트라이트는 미 해군에서 약 20대 운용 중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핵심 정찰 자산이 한반도에 장시간 머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지뢰나 철책 설치를 넘어 특이 첩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을 평시에 감시 정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괌 기지에 처음 배치돼 북한 정찰 등을 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접으면 주름이 생기는 건 폴더블 폰의 숙명처럼 여겨졌는데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걸 해결했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을 보던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접었다가 다시 펼쳐봐도 화면은 매끈합니다. 빛에 비춰봐도 접힌 자국이나 주름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 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됐습니다. 다음 주 갤럭시 언팩을 앞두고 실제 제품이 아니냐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폴더블 폰은 펼쳤을 때 화면 중앙의 접힘 자국과 내구성이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놀랍다, 실제 신제품이길 바란다, 한두 달 사용하면 또 주름이 생길 거다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이 영상은 삼성전자가 공개한 자료가 아닌 만큼 실제 제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새 폴더블 폰에 처음 적용될 플렉스 티타늄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독자적인 티타늄 이중 구조를 적용해 내구성을 높이고 화면 주름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는 오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수백 년 전 불상도 건강검진을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을 통째로 정밀 촬영할 수 있는 원통형 CT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문화재 속 비밀이 첨단 과학 장비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장하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중한 철제문이 열리자 거대한 원통형 기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사된 경건한 표정의 황금빛 불상이 가로로 누워 있습니다. 길이 3m에 이르는 대형 문화유산까지 정밀 검진이 가능한 컴퓨터 단층 촬영, 이른바 CT 기기가 국내 처음 도입된 겁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머리카락은 물론 불상을 만들 당시 사용한 나무의 나이테까지 생생하게 보입니다. 머리 부분에 보니까 일부 복작물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제작 기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구조들이 좀 몇 개가 확인이 됐고, 이날 정밀 검진을 받은 건 높이 117.5cm, 너비 82cm에 이르는 서울 지장암 목조 비로자나 불저상. 이번 검사로 불상 머리에 남아있던 종교적 상징물이 확인됐고 약 200년 된 통나무로 제작된 것도 밝혀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CT 장비 도입으로 그동안 어려웠던 대형 목조 불상 등 대형 유물에 대한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5.7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일 서울은 32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기온이 6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중북부도 인천 30도, 춘천 31도 등 다시 무덥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주중에는 충청 이남에만 장맛비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부터 이틀간 남부에 최대 80mm, 충청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비처럼 강도가 세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